국진이 빵 출시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개런티 한 푼 받지 않은 것만 봐도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상상이 되는 김국진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국진이 형님이 항상 그 결이 같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고. 김숙은 전설의 KBS 7기 선배들 중 김국진을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꼽으며 그에게 여러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며 김국진 선배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그때 한 20몇 잔을 뽑고 있었어요.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김국진 선배님. 그 커피 되는 거면 이거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난 후배들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지 않아. 니들 뽑을 만큼 다 뽑고 나는 돈 들다고. 지방에 행사 갔었는데요. 너네는 이 행사를 돈을 받고 오니? 그러더라고요. 그 무대 경험 쌓으라고 하시던데 그런 게 어딨냐. 니들도 개그맨인데 똑같이 나눴어요. 그 행사별 저에게 주셨어요. 배우 송은영은 갓 데뷔한 자신에게 김국진은 키다리 아저씨 그 자체였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며 혼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매니저분하고 집까지 태워다주고 그때 오빠가 근데 제일 바쁠 때였어요. 제일 많이 바쁠 인기가 때였지, 그때. 정말 너무 많아갖고 잠을 전혀 못 잘 때인데 이동하고 안 그러면 그게 버스 타고 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또 촬영할 때 힘들고 그러니까 야 그건 내가 잘 살았네. 이렇듯 김국진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후배들을 챙겼으며 데뷔 초에는 자신에게 온 출연 기회도 동기나 후배들에게 양보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수홍은 김국진의 이런 모습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동기하고는 말 놓죠. 동기는 말로 네, 형 하면서 형 누나 동기인데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형님 오셨어요. 형님 그 뭐 좀 드셨습니까? 제가 좀 떠다 드릴까요? 아까도 되게 제대로한데 형 여전히 국장님 성우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그 철학을 심어준 분이에요. 형 얘기라면 형이 이건 똥이 아니야 먹어봐. 그러면 나 먹어요. 먹어. 형 너무 맛있어요 형. 김국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사무실 전자레인지에 돈을 쌓아두고 필요한 사람은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라며 남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으며 감자골 멤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놀라운 스케일로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좀 어려웠죠. 상황이. 근데 신혼여행 어디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보내줄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누가 신혼여행 그 경비를. 제가 진짜 잘 되면 갚아야 할 대상 영순위로 김국진 씨. 또한 감자골 사태 당시 김국진은 맏형으로서 전면에 나서며 자신들을 맹비난하는 선배들 앞에서도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똥군기가 워낙 심했던 그 시절이었기에 사실 할 말을 다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죠. 참고로 이때 유일하게 감자골의 편에 섰던 대선배 이마룡은 얘들이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일 텐데 같이 목소리를 내주지는 못할 망정 싹도 안 자란 아이들을 영구제명시키냐며 끝까지 감자골을 옹호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똥군기가 만연하던 그 시절부터 후배들을 인간적으로 대했으며 젊은 시절부터 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숨겨져 있던 것들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는 주위에 있던 친한 사람들이 전부 저의 공적자가 된 거예요. 떠도는 소문에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본 이경련은 그런 애가 아니었어. 너 네가 직접 봤어?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감정으로 이해하고 가는 선배가 제가 10년 후에 있어야 될 모습이다. 인간의 롤 모델이다. 이거 좀 진짜예요. 네, 그냥 편히 받아들이세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형 1993년 이마룡은 코미디언 최초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타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미디언은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이었기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을 먼저 걸으며 길을 내준 이마룡 덕분에 후배들 또한 그가 닦아놓은 길을 밟으며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2008년에 있었던 이마룡의 아들 결혼식에는 본인 하객만 2,000명이 넘게 찾아와 축의금을 내기 위해 30분 동안 줄을 서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소 쌓아온 그의 인덕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축의금 내는데 줄을 줄을 서는데 뭐 최불암 선배님도 계시고 최불암 선배님도 나 미안해 죽을 뻔했어. 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별 수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이마룡을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데요. 사실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마룡은 훌륭한 인품으로 후배들을 대했습니다. 하룡이 형은 후배들이 진짜 다 좋아요. 많이 다. 누구나 다.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마룡 선배.
저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출연료가 우리가 3만 원이었었어요. 3만 원 그 출연료 전액을 나한테 주고 평생 하룡 형이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결심을 해요. 그 전에 이마룡이 지금의 이마룡 그대로예요. 어떤 선배를 가장 좋아하느냐 그럼 저는 주저없이 이마룡 선배님. 유재석은 2009년 패밀리가 떴다에서 가수 출연자들에게 구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자연스레 이런 말을 하기도 했으며 하룡이 형 언제 한번 와주세요. 런닝맨에서는 미션 진행 중에도 알뜰살뜰 이마룡을 챙기며 진정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좀 회장님 좀 갖다 드려도 돼요? 아니 구리 때문에 먼저 회장님 때문에 우리 저 집에서 유재석 또한 이마룡 못지않게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후배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는 함께 방송에 참여한 출연진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첫 예능이 엑스맨이었는데 그 자리도 민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먼저 오셔서 저도 처음 뵐 텐데 오늘 진짜 내가 많이 못 챙겨준 것 같다고 쉬는 시간에 끼리끼리 모여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죠. 저는 이 세트 밑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대단한 이제 MC 분이셨는데도 툭 다가오셔서 힘들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싹 지어주고 그때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촬영이 남아있냐고. 아니래요. 그 남아있는 이제 출연자들 한 명 한 명씩 다 인사해가지고 보내려고. 촬영 중 깜빡 잠이 들고만 한 일을 위해 일부러 가까운 거리를 빙빙 돌아가 미션에서 꼴찌를 하기도 했으며 뭐야? 너무 늦게 오시네. 뭐 하는 거야? 방송 출연 중 농담으로 던진 후배의 말 한마디에 잊지 않고 먼저 나서서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사회 좀 봐주세요 이랬는데 직접 연락이 오셨잖아 자기가. 이 외에도 수많은 후배들이 여러 방송에서 유재석에 대한 고마움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중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왔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야 내 차 타 그러는 거야. 근처에 가면은 유명한 그 맛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밥을 또 먹이고 목욕탕 그러니까 온천 그 포천에 있는 온천을 또 데리고 가는 거야. 야 이 대스타가 내 등을 막 밀어주고 있는 거야.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택시비를 제가 영화제 아마 시상식이었을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데요. 보통 MC분들은 자기 멘트하고 이렇게 딴짓 하시거든요. 그 노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게. 저희 아버지 이제 용달차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차가 좀 오래된 연식이 좀 바퀴가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달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타이어 갈아드려라 이러면서 저한테 타이어 값을 주신 거예요. 하루 그냥 잠깐 이렇게 쓴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스쿠버스였죠. 선배님이 강남 쪽이었고 제가 당산동 쪽이었으니까 유일하게 내 팀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혹시 배짱이는 줄 게 없었어. 배짱이 줄 게 없었어. 유재석은 과거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무려 10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질 확률 또한 매우 높았기에 포기할 만도 했지만 그는 후배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꼭 나쁜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유재석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만들어낸 김준호를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그를 응원해왔고 2015년에는 입장권 200장을 사서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김준호는 코미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길에 과감한 도전을 했고 이는 아시아 최대의 코미디 페스티벌로 성장하며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김준호는 코미디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일념하에 그 어떤 선배들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냈고 덕분에 후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배들까지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했죠. 지난 2017년 개그우먼 최서인이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준호는 그녀가 투병하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비에 보탰으라며 큰 돈을 주었다고 하며 그녀의 장례식 날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후배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김준호의 별명이 개그맨들의 아버지, 개버지라는 것만 봐도 그가 후배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인지 잘 알 수 있었죠. 빵원이 되고 실업자가 되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네. 우리가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또 돈도 없으니까 모아서 야 1인분만 딱 가서 먹고 오자. 닭발. 5명이서. 이제 김준호 선배님이 저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누군지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는데 저희 테이블 딱 보시더니 하나 이렇게 놓고 먹는 거 보시고 봉투를 꺼내서 야, 자 가서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끝까지 힘들어도 개그 포기하지 마. 개그 포기하지 마. 아니 인지도가 있어야 체육대회 MC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한 50만 원씩 주더라고. 왜냐면 우리 김준호 선배한테 들어온 행사였던 거야. 같이 한 후배들이 있는데 제 돈에서 나눠줄 테니까 후배들 같이 가면 안 될까? 지난 2014년 김준호는 소속사 공동대표였던 김모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후배들의 출연료 미지급분과 직원들의 월급을 본인의 자비로 일부 해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이후 2014년 KBS 연예대상에서 수많은 후배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김준호를 응원하며 그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준호 선배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영광을 선배님께 돌리면서 더 힘내세요, 선배님. 김준호 선배님, 준호 형님, 저희가 함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하여튼 힘내시고 오늘 우리 준호 형 대상 받아가지고 내년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형님은 참 영원한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